실버 지옥은행 원 할머니가 폭로하는 고급 시니어타운의 진실. 제 이름은 김순희, 올해 76입니다. 38년간 국민은행에서 일하며 수많은 금융 사기를 목격해왔습니다. 피해 금액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기들을 직접 처리했어요. 그런 제가 인생 최악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골든 레지던스라는 고급 시니어타운에서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격적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믿기 어려워하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모든 것이 진실입니다. 녹음 파일 23개, 사진 147장, 내부 문서 18개까지 모두 가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이 시니어타운을 고려 중이라면 제발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불만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저만큼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완전히 속았으니까요.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딸 미영이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제가 밤에 잠도 못 자요.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프리미엄 골든 레지던스 어때요? 회사 상무님 어머님도 거기 계신데 완전 만족하신대요. 한 달에 450만 원이지만 엄마 건강 생각하면 그만한 값어치는 충분히 해요. 그때 제가 알았어야 했어요. 만족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올 수 없어서 체념한 거라는 걸요. 전날 그 화려한 로비에 들어섰을 때의 충격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제가 38년간 다닌 은행 본점보다도 더 고급스러웠거든요. 천장 높이가 10m는 될 것 같은 웅장한 공간에 수십억은 들어갔을 법한 인테리어, 최고급 호텔조차 부럽게 만드는 시설들, 바닥은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카라라 대리석, 천장에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로 만든 거대한 샹들리에, 벽면에는 피카소와 샤갈 같은 유명 화가들의 진품이 걸려 있었어요. 심지어 로비 안쪽에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까지. 여기서 살면 정말 여왕처럼, 공주처럼 지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운영팀장은 40대 초반에 세련된 여성이었는데 명품 정장에 완벽한 메이크업, 마치 5성급 호텔 지배인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김순희님. 저희 프리미엄 골든 레지던스는 단순한 실버타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시니어 레지던스죠. 그녀가 건넨 브로셔는 마치 고급 투자 상품 설명서 같았어요. 고품격 사진들과 함께 황금 같은 약속들이 가득했거든요. 24시간 전담 의료진 상주 시스템, 입주민 대 케어 매니저 1대6, 최적 비율 보장, 응급 상황 발생 시 2분 내 대응 완료, 미슐랭 3스타 출신 셰프의 개인 맞춤, 건강식단, 월 20회 이상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프로그램, 완전 자유로운 외출과 무제한 가족 면회. 은행원으로 38년을 일하며 기른 습관 때문에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은 반드시 기록해둡니다. 고객 상담할 때도 항상 수첩에 메모했거든요. 그 습관이 나중에 제 생명줄이 될 줄은 그때 몰랐죠. 작은 수첩을 꺼내 브로셔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베껴 적었어요. 각 약속마다 날짜도 함께 적어서 나중에 검증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제 방은 4층 406호였는데 정말 압권이었어요. 40평이 넘는 넓은 공간에 거실, 침실, 간이 주방, 드레스룸까지 완비되어 있었고 창문을 열면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환상적인 뷰가 펼쳐졌죠. 가구들도 모두 수입 브랜드였어요. 이탈리아제 소파, 독일제 침대, 덴마크제 식탁, 침실에는 수백만 원짜리 스마트 침대와 함께 혈압, 맥박, 수면 패턴까지 측정하는 최첨단 헬스케어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응급 콜 시스템은 침실, 화장실, 거실, 주방 총 4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전담 케어 매니저가 30초 내로 출동하죠. 그리고 이 태블릿으로 하루 3끼 식단, 개인별 프로그램 일정, 실시간 건강 데이터까지 모든 걸 관리할 수 있어요. 첫 식사를 위해 다이닝홀로 내려갔을 때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300평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공간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그리고 5성급 호텔도 부럽게 만드는 뷔페가 펼쳐져 있었어요. 한식 코너에는 전복죽, 갈비찜, 불고기, 각종 계절 나물들이, 일식 코너에는 광어회, 연어회, 초밥들이, 양식 코너에는 스테이크, 랍스터, 트러플 파스타까지 정말 최고급 호텔 뷔페를 능가하는 수준이었어요. 첫 한 달은 정말 천국이었어요. 매일 다른 고급 요리가 나왔고 필라테스부터 와인 테이스팅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다른 입주민들도 품격 있고 교양 있는 분들이었어요. 역시 450만 원이 아깝지 않구나. 이런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옥은 서서히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정말 미묘했어요. 마치 독을 한 방울씩 조금씩 타는 것처럼 처음엔 전혀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교묘했죠. 가장 먼저 음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너무 천천히, 너무 자연스럽게요. 첫 주에는 아침마다 전복죽이 나왔는데 둘째 주부터는 일반 흰죽으로 바뀌었어요. 메뉴의 변화를 주려고 해서요. 라는 설명과 함께요. 광어회는 연어회로, 연어회는 참치회로, 참치회는 냉동 연어로 하루하루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질이 떨어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유기농 채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싱싱하고 좋았는데 점점 시든 것들, 상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계절 변화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급에 차질이 있어요. 곧 정상화될 거예요. 새로운 공급업체와 계약을 진행 중이라서 잠시 품질이 균일하지 못해요. 메뉴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어서 기존 식단을 간소화하고 있어요. 직원들의 대답은 항상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약속된 개선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죠. 두 번째로 변한 건 문화 프로그램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다양했거든요. 월요일 필라테스, 화요일 클래식 음악 감상, 수요일 서예와 문인화, 목요일 원예 치료, 금요일 와인 테이스팅, 주말에는 유명 연주자 초청 콘서트나 문화 강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반쯤 지나니까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필라테스 강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잠시 휴강하세요. 곧 더 실력 좋은 분으로 교체될 거예요. 음악 감상실 오디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서 잠시 중단돼요. 서예 선생님이 건강상 문제로 그만두셔서 새로운 분을 구하는 중이에요. 한 달 만에 20개 프로그램 중 12개가 없어졌어요. 입주민들은 할 일 없이 로비에서 시간을 때우거나 각자 방에서 TV만 보는 날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케어 매니저 한 명이 4층과 5층을 혼자서 뛰어다니고 있는 걸 목격했어요. 분명히 24시간 전담 케어라고 했는데 그 젊은 여자 케어 매니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케어 매니저님, 오늘 밤 근무 혼자세요? 네. 최근에 인력 운영이 효율화됐어요. 그럼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80명을 혼자 다 돌보시는 건가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녀가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다른 입주민분들께 절대 하지 마세요. 운영진에서 서비스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요. 혹시 문제가 되면 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스문의 시간 전담 의료진 상주라던 브로셔의 약속은 완전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우리 80명을 한 명이 돌보고 있었어요. 더구나 그 한 명은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단순 케어 매니저였고요. 은행에서 38년 일하며 기른 위험 감지 능력이 강하게 경고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들이 숨어 있을 거야.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고객 거래 패턴을 분석하던 습관을 발휘해서 이곳의 모든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악몽은 510호 이 할아버지 사건부터 시작되었어요. 새벽 3시 17분 갑작스러운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도와주세요. 510호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급하게 가운을 걸치고 뛰어나갔더니 78세 이 할아버지가 침실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어요. 평소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던 분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매우 불규칙했어요. 케어 매니저를 빨리 불러주세요. 하지만 케어 매니저가 나타난 건 8분 12초 후였어요. 제가 정확히 시간을 쟀거든요. 죄송해요. 3층에서 다른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거기 먼저 갔다가 한 사람이 80명을 관리하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다행히 제가 은행 재직 시절 받은 응급처치, 교육이 도움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를 회복 자세로 눕히고 기도를 확보하고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어요. 만약 제가 없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케어 매니저가 와서 혈압을 재어보니 20만 120 혈당은 400이 넘었어요. 산소 포화도는 80%까지 떨어진 상태였고요. 119 신고는 언제 했어요? 지금 막 했어요. 10분 후에 온다고 해요. 하지만 구급차가 실제로 도착한 건 18분 27초 후였어요. 첫 발견부터 구급차 도착까지 총 26분이 걸린 거죠. 브로셔에 분명히 약속된 응급 상황 발생 시 2분 내 대응 완료는 완전한 사기였어요. 이 할아버지는 다행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무사히 돌아오셨지만 만약 심정지나 뇌졸중 같은 골든타임이 중요한 질환이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런데 그날 밤 더 충격적인 걸 들었어요. 잠들기 전에 복도에서 운영진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제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소리였어요. 또 응급 상황 대응 지연됐네. 이번에도 민원 들어가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어차피 계약서에 면책 조항 다 들어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래도 너무 자주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6개월만 지나면 서비스 더 줄여도 문제 없어요. 어르신들이 뭘 그렇게 자세히 아시겠어요. 적당히 둘러대면 다들 넘어가죠.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야간 인력 1명 더 배치하는 건 어때요? 미쳤어요? 인건비가 얼마인데 지금도 수익성 때문에 본사에서 난리인데 인력 늘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요. 그 순간 온몸에 혈관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한 달에 450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그냥 적당히 관리하면 되는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더구나 6개월 후에는 서비스를 더 줄일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다니.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시작되었습니다. 2주 후 외손녀 지우의 12살 생일이었어요. 할머니, 제 생일 파티 같이 준비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저 직접 초대장도 다 만들었어요. 친구들한테 할머니 자랑 엄청 했어요. 평소 지우와는 정말 특별한 관계였어요. 미영이가 광고회사 디렉터라서 야근과 출장이 많아 제가 지우를 많이 돌봐줬거든요. 함께 요리하고 놀이공원도 가고 숙제도 같이 하고 주말마다 베이킹도 함께 했어요. 지우에게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8년 동안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레지던스에서는 외출을 완전히 막았어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가족 방문이나 외출에는 서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3일 전에 사전 신청을 하셔야 해요. 딸이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전화해서 직접 확인받아 보세요. 구두 동의는 안 되고 반드시 서면으로만 처리 가능합니다. 안전상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원칙이에요. 그럼 지금이라도 팩스나 이메일로 동의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공증된 서면 동의서만 인정해요. 말도 안 되는 규정들로 제 손녀의 12번째 생일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결국 화상통화로만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있었는데 그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컴퓨터 화면 속에서 지우가 예쁘게 차려놓은 생일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딸기 케이크, 지우가 직접 만든 편지, 친구들이 그려준 그림들. 할머니, 왜 안 와요? 약속했잖아요. 할머니는 항상 약속 지켜주셨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저랑 놀기 싫어하게 된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친구들한테 할머니가 꼭 온다고 자랑했는데 이제 뭐라고 말해야 해요? 그리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12살 아이가 실망해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할머니도 가고 싶은데,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12살 아이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화상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평생 지켜온 약속, 특히 사랑하는 손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분노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여기는 집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걸. 제가 죄수가 되어 있다는 걸. 이게 뭔가? 내가 450만 원씩 내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건가? 손녀 생일에도 못 가게 하다니. 그날 밤 분노와 절망감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간호부장을 30년간 하셨던 박현자 선생님이었죠. 준희 씨,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들인가요? 38년 은행 다니고 30년 간호부장 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당해야 해요? 현자 선생님의 말에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맞아요. 우리가 바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고만 있어야 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 진짜 전쟁을 해봅시다. 우리에게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잖아요. 그날부터 우리는 밤마다 제 방에서 만나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은행에서 부실 채권을 조사할 때처럼, 간병 현장에서 의료사고를 분석할 때처럼 치밀하게 자료를 모았어요. 사진 촬영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을 빠짐없이 사진으로 기록했어요. 처음 한 달과 비교하면 정말 참혹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시간 기록도 정확히 했어요. 케어 매니저의 순회 시간, 응급 상황 대응 시간, 투약 시간 등등을 초 단위까지 정확히 기록했어요. 직원들의 대화도 녹음했어요.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식당에서 나누는 그들의 진짜 생각들을 몰래 녹음했죠. 어르신들은 어차피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 컴플레인 들어와도 적당히 둘러대면 돼. 6개월 후부터는 서비스 더 줄여도 괜찮을 거야.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입주민들을 설득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다들 소극적이었어요. 그래도 여기가 다른 곳보다는 낫잖아. 나이 들어서 뭘 그렇게 까칠하게 굴어. 여기서 나가면 갈 곳이 어디 있어. 하지만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뭐야?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보고 있었네. 월 450만 원씩 내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 자식들이 힘들게 번 돈인데 이건 사기야. 완전한 사기. 결국 전체 입주민 80명 중 65명이 우리 편에 섰어요. 나머지 15명은 보복이 두렵거나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어요. 바로 그 젊은 케어 매니저였어요. 어느 날 밤 그녀가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순이 선생님, 죄송한데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문을 열어주니 그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양심상 견딜 수가 없어요. 이곳 운영 방식이 너무 잘못됐거든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진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3개월 전부터 계속 인력을 줄이라는 지시가 본사에서 내려왔어요. 원래 야간 근무는 각 층마다 1명씩 총 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 혼자서 4개 층 전체를 담당해야 해요. 그럼 80명을 혼자 돌보시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죠. 응급 상황이 두 곳에서 동시에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얘기가 계속되었어요. 조리실 인력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원래 셰프 3명, 조리사 5명이었는데 지금은 셰프 1명, 조리사 2명이에요. 그러니까 음식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문화 프로그램 강사들도 다 계약 해지했어요. 비용 절감이 이유였어요. 어차피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적당히 하면 된다고 운영팀장이 직접 말했어요. 제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위에서 절대 입주민들한테 실상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들키면 즉시 해고하겠다고 협박했거든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더욱 충격적인 자료들을 가져왔어요. 내부 인력 배치표에는 야간 케어 매니저 1명으로 통합 운영이라고 되어 있었고, 비용 절감 지시서에는 식재료비 40% 절감, 프로그램 운영비 60% 절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가장 화가 난 건 입주민 관리 매뉴얼이었어요. 불만 제기 시 적당한 설명으로 무마 후 종료, 6개월 후부터 단계적 서비스 축소 계획 실행, 과도한 요구 시 계약 해지 유도, 고령 특성상 기억력 저하 활용하여 대응, 완전한 계획 범죄였어요. 우리를 바보로 보고 체계적으로 속이고 있었던 거죠. 증거가 충분히 모이자 우리는 시청 노인복지과와 소비자보호원, 옴부즈맨을 모두 찾아갔어요. 이 정도면 허위 광고죄는 물론이고 사기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집단 소송도 충분히 승산 있어요. 옴부즈맨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특히 응급의료, 대응 시스템, 부실은 인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네요. 즉시 현장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레지던스 운영진과 공식 대면하는 날이 왔어요.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정회의에는 레지던스 측에서 운영팀장, 본사이사, 그리고 대형 로펌 변호사 2명이 참석했어요. 우리 측에서는 저와 현자 선생님, 그리고 입주민 대표 5명이 참석했죠. 운영팀장은 여전히 건방졌어요. 일부 입주민분들의 지나친 요구와 과장된 민원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어요. 과장이라고요? 저는 준비한 자료 상자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과장인가요? 첫 번째 폭탄을 터뜨렸어요. 식단 변화 사진 147장입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했어요. 입주 첫 주의 전복죽부터 지난주 콩나물국까지 모든 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두 번째 폭탄, 응급 상황 대응 기록입니다. 브로셔에 약속된 2분 내 대응과 실제 평균 15분 소요의 차이를 보세요.
이 할아버지 사건 때는 26분이나 걸렸어요. 변호사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폭탄, 인력 배치 실상입니다. 24시간 전담 의료진 상주라던 약속과 실제 야간 케어 매니저 한 명이 80명 담당하는 현실을 보세요. 운영팀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네 번째 폭탄, 내부 문서들입니다. 비용 절감 지시서, 인력 축소 계획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어요. 입주민 관리 매뉴얼입니다. 고령 특성상 기억력 저하 활용하여 대응이라는 문구를 보세요. 우리를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속이라는 짓이 아닙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어요. 제 외손녀 지우의 생일날 녹음입니다. 휴대폰 스피커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 왜 안 와요? 약속했잖아요. 친구들한테 할머니가 꼭 온다고 자랑했는데 할머니가 저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 지우야, 할머니도 가고 싶은데 정말 미안해. 제 목소리도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운영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본사 이사는 고개를 숙였고 변호사들은 서류를 뒤적이며 당황했어요. 마지막에 그 용기 있는 케어 매니저가 증언했어요. 저는 현재 이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케어 매니저입니다.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어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야간에 80명의 어르신을 저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상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몇 번 건의했지만 비용 절감이 우선이라며 무시당했어요. 식당 인력도 절반으로 줄였고 문화 프로그램도 대부분 폐지했어요. 모든 게 돈 때문이었어요. 옴부즈맨이 엄숙하게 선언했어요.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허위 광고, 나아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즉시 다음 사항들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서비스를 브로셔 약속대로 즉시 원상복구할 것. 둘째, 희망하는 입주민들에게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할 것. 셋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검토할 것. 넷째, 관련 기관 합동 조사에 전면 협조할 것. 운영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복구되지 않거든요. 현자 선생님, 함께 나가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왜 이런 곳에서 기만당하며 살아야 해요? 새로운 시작을 해봅시다. 결국 우리는 한강 근처 작은 코아우징 단지로 이사했어요. 40평에서 25평으로 줄어들었고 화려한 샹들리에도 없고 수입 가구도 없어요. 겨울에는 조금 춥고 가끔 불편한 점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불편함이 제가 직접 선택한 거예요. 누군가 강요한 가짜 편안함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지우의 13번째 생일이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서 지우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예쁘게 포장한 케이크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할머니, 진짜 왔다. 할머니가 만든 케이크다. 지우가 제 품에 폭 안기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머니, 작년에 못 온 거 괜찮아요. 이제 언제든 올 수 있잖아요. 아이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진짜 자유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촛불 13개를 함께 불면서 지우가 소원을 빌었어요. 할머니가 계속 건강하시고 우리랑 오래오래 함께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현자 선생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럼요. 76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다니 정말 멋지지 않아요? 한 달 후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경험담을 들려달라고 하는데 강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솔직히 부담스러웠지만 비슷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강연 당일 복지관 대강당에는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분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38년간 은행원으로 일했던 김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실제 경험담이에요. 여러분도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들어보셨으면 해요. 1시간 동안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처음 속았던 과정부터 탈출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이에요. 질문 시간에 손이 여기저기서 올라왔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실버타운도 똑같았어요. 요양원도 처음 3개월만 좋았어요. 우리 친구 어머니도 그런 곳에서 고생하고 계세요. 제 형님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전국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상담도 해드리고 증거 수집 방법도 알려드리고 때로는 직접 동행해서 문제를 해결해드리기도 했어요. 6개월 후 제가 있던 프리미엄 골든 레지던스는 결국 문을 닫았어요. 너무 많은 민원과 소송 때문이었죠. 다른 입주민들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주할 수 있었고요. 마무리 여러분, 이것은 생존 가이드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화려한 광고에 속아 들어간 어르신들이 나올 수 없는 덫에 갇혀서 절망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시니어타운 선택 시 생명가치 확인해야 할 7가지. 첫째, 너무 화려하면 반드시 의심하세요. 진짜 좋은 곳은 과도하게 포장하지 않아요. 알맹이에 집중하죠. 둘째, 실제 입주민과 반드시 단독 면담하세요. 직원이 없는 자리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진짜 만족하는지, 불만은 없는지요. 셋째, 야간 시간에 직접 확인하세요. 밤 10시 이후에 가서 실제 인력 배치를 확인하세요. 진짜 24시간 케어가 되고 있는지요. 넷째, 계약서의 함정 조항을 반드시 찾으세요. 서비스 변경 가능, 불가항력 면책, 일방적 계약 해지 가능 같은 독소 조항들을 확인하세요. 다섯째, 온라인 후기는 절대 믿지 마세요. 대부분 조작되거나 초기 경험만 반영한 거예요. 실제 입주민들의 생생한 증언만 믿으세요. 여섯째, 최소 3개월 후 반드시 재방문하세요. 초기 허니문과 실제 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직접 확인하세요. 일곱째, 모든 약속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브로셔 내용, 상담 내용, 계약 조건을 모두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택권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당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목소리를 낼 권리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76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매일이 모험이고 매 순간이 제 선택이에요. 불완전하지만 자유로운 하루하루가 화려하지만 거짓된 감옥보다 훨씬 소중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현재 시니어타운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려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증거를 모으세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연대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황금빛 감옥보다 자유로운 판잣집이 더 소중해요. 화려한 거짓보다 소박한 진실이 더 아름다워요. 강요된 편안함보다 선택한 불편함이 더 행복해요. 우리의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 시작하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선택하는 하루하루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권을 지키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엄입니다. 함께 싸워요. 함께 이겨내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제 폭로가 의미 있을 거예요.